인성 실천 동화. 소통, 동생과 잘 놀아주기. 멘토, 황희. 동생은 나를 귀찮게 해. 동생은 나를 귀찮게 해. 언니, 나랑 놀아줘. 아유, 저리 가. 언니 숙제해야 된다고 했잖아. 나 심심하단 말이야. 희주는 동생 희연이가 옆에서 계속 칭얼거리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학교 갔다 와서 영어 학원과 수학 학원까지 차례로 갔다 오고 나면 희주는 힘이 쭉 빠졌어요. 차례, 버금차, 법식예, 여럿이 순서대로 나아가는 것. 집에 오면 학원 숙제와 학습지도 해야 하고 내일 가져갈 학교 준비물도 미리 챙겨두어야 해요. 숙제, 잘숙, 제목제, 집에서 하도록 내주는 과제. 사실 희주도 마음속으로는 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텔레비전도 보고 컴퓨터 게임도 실컷 하고 싶어요. 하지만 숙제를 하지 않으면 학원 선생님한테 혼나고 학습지를 빼먹고 안 해놓으면 엄마한테 혼날 거예요. 희연이는 희주의 책상 앞에서 계속 징징거렸어요. 나랑 놀고 나서 숙제하면 되잖아.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니? 넌 이제 잘 시간이니까 빨리 잠이나 자. 아니, 미워. 희연이는 인형을 품에 안은 채 쿵쿵 발소리를 내며 자기 방으로 가서는 문을 탁 닫았어요. 인형, 사람인, 모양형, 사람이나 동물 모양으로 만든 장난감. 조금 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던 동생의 눈빛이 떠올라 희주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금방, 이제 모방. 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 지금 막. 하지만 나도 할 일이 많은 걸. 희주는 주섬주섬 학습지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요즘 들어 동생은 떼쟁이가 되었어요. 다니던 영어 유치원을 그만두게 되어 심심해서 그런가 봐요. 얼마 전 희주는 엄마가 아빠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아무래도 희연이 유치원을 옮겨야겠어요. 희연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단어 쓰기 숙제도 6살짜리가 하기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단어, 호탄, 말쓰머, 뜻을 가지는 가장 작은 말. 요즘엔 그 정도는 해야 한다더니 당신이 거길 꼭 보내야 한다고 해서 보낸 거잖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지요. 다른 엄마들이 다들 좋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희연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네. 며칠 전에는 유치원에서 바지에 오줌을 쌌다면서 원장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지 뭐예요. 전화, 번개전, 말씀화.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대화할 수 있게 만든 기계.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엄마 아빠 목소리가 작아져서 그 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희연이는 정말로 유치원에 안 갔어요. 유치원, 어릴유, 어릴치, 동산원. 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곳. 학교 끝나고 집에 왔더니 동생은 쿵쿵 뛰어나오며 언니한테 자랑을 했어요. 언니, 나 오늘 집에서 놀았다. 집에서 놀았다고? 유치원 안 갔어? 응, 엄마가 이제 안 가도 된대. 그날따라 동생은 신이 난 것 같았어요. 마치 아기 때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엄마한테 어리광도 부리고 밥 먹을 때마다 투정을 하면서 안 먹겠다고 도망 다니던 아이가 웬일인지 밥도 잘 먹는 게 아니겠어요? 늦잠도 잘 수 있고 영어 숙제도 안 해도 되니까 기분이 좋았나 봐요. 기분, 기운기, 나눌 분, 마음에 생기는 감정 상태. 희주는 그런 동생이 부러웠어요. 아, 나도 늦잠도 자고 숙제도 안 하면 좋겠다.
하지만 숙제하기 싫다거나 학원에 가기 싫다는 말을 엄마한테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엄마는 야단을 칠 테니까요. 희주는 언제부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마음속 생각을 엄마한테 전부 솔직하게 말할 필요는 없겠지. 그럼 싫어하실 거야. 솔직, 거느릴 솔, 고들칙, 거짓이나 숨김이 없이 바르고 고든. 엄마가 다니라고 한 학원을 빼먹지 않고 열심히 다니고 숙제는 미루지 않고 꼬박꼬박 해놓아야 마음이 더 편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야 엄마가 화도 안 내고 얼굴도 찌푸리지 않으니까요. 어쩌다 너무 졸려서 숙제를 못하거나 그날 해놓기로 한 학습지를 깜빡 잊고 못했을 때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게 다 너를 위한 건데. 그때 희주는 차라리 엄마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마가 화낼 때보다 조용히 타이를 때 희주의 마음은 더 답답하고 어두워졌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면 숙제도 학습지도 전부 열심히 해야 했어요. 열심, 더울 열, 마음심,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해 힘쓴. 물론 숙제도 학원도 희주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지만 말이에요. 희주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우리 반 진서는 나보다 학원을 더 많이 다니던데 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동생 희연이가 유치원에 안 가게 된 다음부터 밤마다 귀찮은 일이 생긴 거예요. 희주는 자기 전에 숙제를 다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동생은 언니 바쁜 줄도 모르고 놀아달라며 방해를 했어요. 방해할 방, 해야 할 해, 남의 일에 간섭하여 해를 끼침. 숙제할 시간을 빼앗는 동생이 얄미워 화를 냈지만 동생이 토라져서 혼자 잠들고 나면 희재는 그제야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었어요. 시간, 때시, 사이간,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사이. 하지만 동생이 하자는 대로 다 하면 그날 해야 할 일을 못할 것 같았어요. 숙제를 해야 하는데 나더러 어쩌라고. 희주는 동생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애써 모른 척 했어요. 며칠 후,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희주는 그날도 자기 전에 숙제를 하려고 가방에서 책을 꺼냈어요. 그런데 왠지 어제와는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허전하지? 책상 앞에 앉아 학습지를 꺼낼 때 희주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책상, 평상상,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 앞에 놓고 쓰는 상. 오늘은 희연이가 놀아달라고 떼쓰지 않네. 그러고 보니 희연이는 저녁을 먹자마자 일찍부터 잠이 든 모양이에요. 희주는 동생이 방해를 하지 않고 일찍 잠이 들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 마늘타, 다행행, 뜻밖의 일이 잘 되어 운이 좋음. 휴, 오늘은 숙제를 더 빨리 끝낼 수 있겠다. 얼른 해치우고 자야지. 희주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학원 숙제와 오늘 해야 할 학습지를 책상 위에 차곡차곡 펼쳤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다르리, 항상상, 정상적인 상태와 다름. 숙제하는 내내 자꾸만 동생이 궁금해서 자기도 모르게 방문 쪽을 힐긋거리게 되는 것이었어요. 금방이라도 동생이 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는 아니, 나랑 놀자 하며 귀찮게 굴 것만 같았어요. 희주는 괜히 목마른 것 같아서 물을 한 잔 마시려고 부엌으로 가며 동생 방 쪽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희연이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돌아오는데 이번에도 안방에서 엄마 아빠의 말소리가 들렸어요. 희주는 발소리를 줄이고 쫑긋 귀를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새 영어 유치원에 보냈다고?
네, 첫날이라 긴장했나 봐요. 첫날이라 긴장했나 봐요. 피곤한지 일찍 잠들었어요. 피곤할 피, 고날 곤, 몸이나 마음이 힘들어 지침. 새로운 환경이라 힘들었겠지. 그런데 굳이 벌써부터 영어를 가르쳐야만 하는 거야? 환경, 고리환, 직영경, 사람이 살아가는 주위의 상태. 벌써라니요. 주위엔 다 일찍부터 한다니까요. 그래도 아이들은 그저 뛰어놀아야 하는 건데. 아휴, 답답한 소리 하지 마요. 요즘 애들이 놀 시간이 어디 있어요. 희주도 학원을 더 보내야 하는데. 자기 이야기가 나오자 희주는 화들짝 놀랐어요. 그래서 더 듣고 싶었지만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희주는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학습지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조금만 하면 다 끝내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지만 자꾸 딴 생각이 나서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집중, 모을 집, 가운데 중, 뭔가를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함. 희연이가 새 유치원이 힘들었나 봐. 그래서 오늘은 놀자고 조르지도 않고 일찍 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자 희주는 왠지 동생이 가여웠어요. 희주는 그동안 동생의 말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은 것이 떠올라 갑자기 너무 미안했어요. 희연이는 나를 방해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그냥 언니랑 함께 놀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나는 늘 화만 냈으니 얼마나 서운했을까?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운 다음에도 희주는 어쩐지 잠이 잘 오지 않아 한참을 뒤척였어요. 침대, 잘침, 대대, 사람이 누워 잘 수 있도록 만든 가구. 그 후 며칠이 지나도 희연이가 언니를 귀찮게 하거나 숙제를 방해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자 집에 엄마는 없고 외할머니가 와 있었어요. 희주 왔구나. 네, 할머니. 그런데 엄마는요? 엄마는 희연이 데리고 병원에 갔단다. 병원, 병병, 집원. 아픈 사람을 진찰하고 치료해주는 곳. 왜요? 희연이가 어디 아파요? 뭘 잘못 먹었는지 배탈이 났다는구나. 그래서 이 할미가 네 간식 차려주려고 온 거란다. 간식, 사이간, 밥식, 식사 시간 사이에 간단하게 먹는 음식. 희주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간식을 먹고 학원에 갔지만 수업 시간 내내 선생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희연이는 괜찮은 걸까? 많이 아픈 거면 어떡하지? 희주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현관에서 신발을 벗기도 전에 동생부터 소리쳐 불렀어요. 현관, 거물현, 관계할 관, 집이나 건물에 출입문이 있는 곳. 희연아! 희연이는 침대에 기운 없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희연이 많이 아파? 아니, 나 배 아야해서 주사 맞았어. 엄마는 부엌에서 흰쌀로 죽을 끓이다가 두 자매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희주는 동생의 조그마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우리 둘이 같이 잘래요. 학습지는 내일 해도 되지요? 네? 내일, 올래, 날일, 오늘의 다음 날. 그래, 알았다. 그러려무나. 희연이는 언니 손을 잡고 배시시 웃었어요. 헤헤, 신난다. 나 이제 배 안 아픈 것 같아. 그날 밤 희주는 희연이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주사 맞았는데 안 울고 잘 참았다고 의사 선생님이 사탕 이만한 거 주셨다? 우와, 그랬구나. 우리 희연이.
용감하네. 용감, 날랠용, 감이 감, 씩씩하고 겁이 없는 것. 희주는 희연이가 무슨 말을 하든 잘 들어주고 칭찬도 많이 많이 해 주었어요. 동생이 먼저 잠이 들 때까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하나도 귀찮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동생에게 화내지 말고 자주 같이 놀아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스르르 눈을 감았어요. 아주 좋은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은 행복한 밤이었어요. 또 다른 인성 다지기, 고사성어, 말씀담, 말씀언, 자글미, 가운데 중, 또역, 오를가, 써이, 풀해, 어지러울 분, 담언 미중, 역가 이해분. 말을 적절하고 부드럽게 하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다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담언 미중, 역가이 해분. 담언 미중 역가이 해분이란 말이 적절히 맞으면 다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시황은 넓은 중국 땅을 통일한 황제예요. 신하들은 그를 몹시 두려워하여 어떠한 명령도 거역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전이라는 신하는 달랐어요. 그는 우스운 말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무서운 진시황조차도 우전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루는 진시황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사냥을 할 수 있도록 숲을 넓혔으면 좋겠소. 사냥을 숲을 넓히면 군사들이 싸우는데 방해가 되므로 좋은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신하들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았어요. 그때 우전이 앞으로 나와서 진시황에게 말했어요. 참 좋은 생각입니다. 숲에다 짐승들을 기르면서 사냥을 즐기십시오. 그러다 적이 쳐들어오면 사슴들을 데리고 사슴뿔로 적을 무찌르면 될 것입니다. 사슴들과 싸운다는 말이 우스워 진시황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우전은 그저 나를 웃기려고 농담을 한 것이 아니라 숲을 넓히면 안 된다는 말을 재미있게 해준 것이로구나. 진시황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숲을 넓히지 않았어요.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말을 한다면 능히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답니다.